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예. 대통령은 자유,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신 분인데 네. 대통령의 자유에는 언론의 자유가 삭제된 것 같아요. 아.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 갈 때는 비행기를 안 타야 될 사람을 태워가지고 문제가 되더니 민간인. 이번에는 네. 타야 될 사람을 못 태워가지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가 하면은 자, 모든 정상회담 기자들 못 들어왔잖아요. 예. 발표하는 거 사진도 찍어서 내준 거. 네. 그리고 또 비행기 안에서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사적 사유물이 아니에요. 공유물이에요. 네. 내 세금이 들어간 돈인데 그 80여 명의 기자 중 2명만 데리고 가서 얘기합니까? 아하. 이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네. 상식에도 어긋나지 않냐 이거지. 뭐 462억인가 부과하는 것도 세무조사 결과요. 예, 네. 나쁜 일이지만은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이 MBC에 광고하지 마라? 아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이게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지나갔는데 글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도처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경호실장이 군인과 경찰의 지휘권을 갖겠다? 아니 옛날 우리 6.25 사변 때는요. 육해공군 총참모총장이 있었어요. 네. 다 모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건 경호실장이 다시 옛날 박정희 전두환 시대도 없었던 자지철도 하지 않았던 아하. 군, 경찰, 경호 총참모총장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거꾸로만 가는 윤석열의 대한민국. 이제는 대놓고 검찰 독재 공화국을 만들려 하는 걸까요? 행정부 사법부에 이어 이제는 군까지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가 진짜 노리는 건 뭘까요? 설마 독재 정권의 부활을 꿈꾸는 걸까요? 여차하면 계엄령이라도 선포하겠다는 건가 말이죠. 대통령 경호처가 지원 나온 군과 경찰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국방부와 경찰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기관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 헌법에 배치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반대인 거죠.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인력은 3,000명 정도입니다. 경호처 700명, 군 1,000명, 경찰 1,300명 정도인데요. 그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경호처, 군, 경찰 인력이 매일 3,000명이 투입되고 있는 거죠. 군과 경찰은 지원 형식으로 인력을 보내고 형식적 지휘권은 각자 행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 경호처 700명 외에 군과 경찰 지원 인력까지도 직접 지휘 감독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건데요. 경호처장이 3,000명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조치가 느닷없이 필요한 걸까요? 이상하죠? 하지만 경찰과 군은 물론 다 반대입니다. 먼저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와 대등한 기관이 아니라 하급 기관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정부기관들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이걸 규정하는 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도 국회에 의견서를 냈는데요. 경호활동을 하는 군경찰에 대한 현장 지휘권은 필요하지만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가 아니라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수정안을 낸 거죠. 이에 야당은 당장 시행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법무부를 통한 인사통제, 경찰국을 통한 경찰 장악, 검찰 수사권 확대도 모자라 이번에는 경호처의 군경 지휘권마저 갈취하려 합니다.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 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 독재 시절을 포함하여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했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 정권 때도 넘지 못한 선을 윤석열 정권이 넘으려 합니다. 법률 개정도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탐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목을 죄고 경찰을 손에 넣고 주무려는 시도에 이어 군까지 장악해 독재 정권으로의 경로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중입니다. 경호처로 힘을 집중시켜 경호처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모습은 최고 전엄을 경호하는 친위대를 연상케 합니다. 지금까지 경호처는 필요한 경우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해 충분한 지원을 받아왔었습니다. 왜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추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군사정권 시대에 막강한 경호처로 회귀하라는 욕심을 당장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변과 권한을 강화하고 싶다면 자기가 원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치로 돌아가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는 대신 시행령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찰의 수사권 확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우회했는데요. 그 짓거리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법을 공부하고 법을 집행했던 자들이 드러내놓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유리한 법을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전형적인 검찰 법 기술자들의 행태인 거죠. 대통령 경호처는 군과 경찰의 반대에 대해 관련 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는데요. 이러고도 또 밀어붙일 게 불보듯 뻔합니다. 이제는 진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더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정상 속도. 신이 나는 그 마시는 쪽팔려서 2배 느리게. 신이 나는 그 마시는 쪽팔려서 마시는 쪽팔려서 마시는 쪽팔려서 마시는 쪽팔려서. 먼저 날 발음부터 들어보시죠. 핵미사일이 날라오는 것이 서울에서 바이든 발음 들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의 발언 들어보시죠. 신이 나는 그 마시는 쪽팔려서 신이 나는 그 마시는 쪽팔려서 이제 서울과 뉴욕에서의 바이든 발음을 들어보시죠. 이제 세 가지 발음을 동시에 들어보시죠. 자신의 욕설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입니까? 책임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 압박까지 한 데 이어서 이제는 기업의 광고까지 중단하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라는 말을 좋아하면서 정작 언론의 자유는 왜 예외로 두시는 겁니까? 극단적인 용어를 써서 대통령께서 MBC를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자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